이번 영상은 정신건강복지법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은 이제 법을 제정하고 법을 개정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었고, 흔히 말해서 수많은 전문가 그리고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더해져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논쟁한 법이에요, 이 법은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늘 같은 경우는 언급만 해드리고 마는 건데, 이게 단순하게 만들어진 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여요, 이 법은요. 그래서 2023년 6월 13일에 이제 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1조인데, 이 법은 정신질환 예방, 치료, 재활복지 권리보장, 그리고 건강 친화적인 조성의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2조 기본 이념입니다. 자,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치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그리고 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자, 입원 또는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자, 정신건강진흥시설에 자기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 자, 이걸 자의입원이라고 합니다. 내 뜻으로 입원한다. 자, 가 권장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자유로이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 정신질환자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자, 그리고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 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은 권리가 있다. 자,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자, 3조, 자, 정의입니다.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자, 사고, 생각이죠. 자,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을 한다. 정신건강진흥사업이란 자, 지금까지 말했던 각종 등등등의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자, 우리 나중에 배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각 단체를 얘기한다. 자,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자,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자,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자, 그래서 정신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른 흔히 말하는 정신병원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정신요양시설이라고 한다면 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정신재활시설이라고 한다면 자,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제5조 국민의 의무인데 자, 모든 국민은 자, 정신건강진흥사업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뭐 국가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야 된다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입니다. 자, 정신건강의 날이죠. 자,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 전문적으로 이 정신건강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5조의 2가 이제 좀 아마 못 들어보신 얘기일 수도 있어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설치입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심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재난이나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족,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현장 대응 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요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재난을 많이 겪은 소방관들이 보통 이제 이런 장애를 겪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래서 그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설치 운영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15조의 3인데 이것도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된 종합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제17조입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의 운영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의 설치 운영. 자, 그 다음에 그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등등이 나와 있고요. 기록의 보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서비스 제공인데, 자, 여기서 이제 제33조부터인데요. 복지 서비스의 개발, 제34조 고용 직업재활 지원, 제35조 평생교육 지원.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많은 그 논란이 있었던 제41조, 제42조의 얘기입니다. 자, 제41조 자의 입원이죠. 자,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의 입원을 할 수 있다. 자, 근데 자의 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의 입원을 한 사람이 자, 입원한 날로부터 2개월마다 퇴원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제 42조 동의 입원인데, 자, 이거는 그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체 없이 퇴원을, 당연히 이거는 만약에 퇴원을 신청하면 이건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가 자,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원을 하는 경우는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 이제 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가 이제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신의료기관의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 입장에서는 퇴원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퇴원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은 이제 그 보호 의무자, 자, 그리고 자, 이게 상당히 길어요. 자, 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 따른 입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입원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퇴원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된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 입원과 동의 입원이 이게 상당히 논쟁거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를 이제 자의로 볼 것이며, 자, 보호 의무자하고 그 대상자, 정신질환 대상자하고 정신질환자, 이 사람이 만약에 달랐을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논쟁이 한 10년 전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신건강 뭐 관련된 얘기들, 그 다음에 심사 청구, 자, 임시퇴원 뭐 등등의 조항이 상당히 복잡해요, 이 법은요.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이 이제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신병원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게 그 국회에서도 매년 이 정신병원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그 국정감사가 이게 매년 있어요, 또. 그래서 이게 또 그 절대적으로 인권하고 이게 중요한 문제라 가지고 매년 이게 감사 대상이에요. 이건 무조건 감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 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국회에서도 굉장히 이걸 관심 있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우리 사회복지 관련된 법률보다는 법이 조금 복잡해요. 자, 그리고 그 권익보호 지원이라고 해서 68조, 69조, 70조, 71조, 72조, 73, 74, 75, 76. 자, 77부터 해가지고 이게 강제로 입원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권익보호, 인권교육, 비밀누설 금지, 가혹행위 금지, 특수치료 제한,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금지, 격리 등 제한 금지. 이게 지켜야 될 게 많습니다, 이 법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 정신건강법은 아주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그 다음에 인권을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데 완전히 모여가지고 이게 아주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시기에 또 면회가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게 밖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온 사람이 나가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라 가지고 더더욱이나 이제 좀
더 본의 아니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 과거에 비해서는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이 법이 그래도 정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일상에서 이 정신질환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과거에 뭐 정말 처우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이런 그 시절이 40년, 3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이제 사회가 됐죠. 그래서 이 법은 참 제가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어차피 뭐 우리 장애인 복지론 시간에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법제론에서도 이거는 다룰 만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만큼 논란거리가 됐던 거기 때문에 한 번쯤 이거를 좀 보여드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지식이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소개하는 차원에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